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6일로 넘어섰습니다. 새벽 0시 10분쯤 됐습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서 천안함 참수리호를 본 다음에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요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보면은 굉장히 깊게 이 핵 문제의 본질을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념 무장도 참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이분의 그 유명한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념 무장이 잘 된 여성 국회의원이 이념 무장이 안 된 정경두 국방장관보다 더 군인 정신이 충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 함대를 방문한 다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희생된 전사들에게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그분들의 뜻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중요한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북한의 도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해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언을 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냈습니다. 정경두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이 정부 들어서 끊임없이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해서 소극적 자세를 가져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 북한 눈치 보기로 일관한 것이 그대로 드러난 발언이었습니다. 다른 어느 장관과 달리 국방장관만큼은 더더욱 안보를 중요시해야 되는, 그리고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인데 그런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하고, 이 충돌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은 결국 상방과실적인 그런 표현이 충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와 같은 그런 급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매우 국방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고, 이 해임 건의안을 이번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상 그리고 본회의 보고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져야 합니다. 저희가 다른 정당과 함께 표결 절차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백성주 전 국방차관 그리고 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하자면 천안함 폭침 참수리호가 격침된 이런 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정경두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 정경두 장관은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을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더구나 이 장성단에는 6.25 때 한국을 지킨 다부동 전투의 영웅 백선엽 장군 등 장성 700명이 포함되어 있는 이 조직에 대해서 조직이 남북 군사 합의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념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에 정경두 장관의 이념은 반공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임 건의안을 내어놓았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지 아주 잘못 볼만합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 이념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투가 보니까 좌파들이 말하는 그 논리를 따라가요. 반공을 강조하고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을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국방장관이 또 그 말과 동시에 천안함 폭침을 상반과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은 그런 국방장관이 이 군을 지휘하면은 우리 군대가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 반란 세력이 들고 일어났을 때 무장폭동을 일으켰을 때 이런 국방장관이 지휘하는 국군이 과연 단호한 진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헌법 제5조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어떤 정권이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헌법에 맞지 않는 국방정책을 펼 때 그것을 추종하면은 정치적 중립조항에 위반이 된다는 뜻입니다. 헌법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반드시 적으로 보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적으로 보도록. 그러니까 북한을 주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군 지휘부는 헌법 5조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념 무장이 단단한 여성 국회의원과 이념 무장이 안 된 국방장관의 대결 구도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저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방송으로 비디오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 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호소합니다. 원내대표 연설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사는 이 의사당 제가 원내대표 연설을 끝난 다음에 나가서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그러나 이 시간은 야당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이 정권을 오만과 독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러한 귀닫는 자세, 여러분들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제 원고를 듣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정론관 가서 말씀하십시오. 이 의회당은 여러분, 이 본회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정당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정론관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뭐 하는 모습입니까? 이게 선진의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샤우팅 한다고 여러분들의 의사가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제가 사과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원내대표 연설을 마칠 때까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론관 가서 말씀하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그 정도의 포용성이 없으니까 이 정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원내대표님 잠깐만. 원내대표님 잠깐만 발언 좀 해주세요. 장관님, 세계 수호의 날을 아십니까? 예. 설명해 보세요.
서해상에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웠던 남북 간의 충돌들 이런 것들 다 해서 뭐 천안함 포함해서 이게 이제 여러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다 합쳐가지고 추모도 하고 장관님,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해에서 일어난 일을 불미스러운 충돌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보세요.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충돌 사례들에 대해서 도발입니까? 충돌입니까? 북한의 도발에 있어가지고 도발로 인해서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2연평해정 진안함 이런 북한의 도발로 해서 순국한 호국 영령을 위로한다니. 북한 동주권자의 대통령께 같이 가셨다면 건의 드려왔습니까? 대통령께 서해 수원날 참석 한번 하자고 건의 드려봤습니까? 제가 직접 그 건의를 안 드렸지만 국가적인 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청와대에서 다 계획해서 그렇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건의하십시오.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정 한국이 먼저했습니까? 미국이 먼저했습니까?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미 양 국방장관 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협의를 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약 5개월 이상 제가 질문은 누가 먼저 했느냐 그 누가 먼저 하고 뒤에 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했습니까? 저는 그 서로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아니 생각하고 중요하고 안 하고 제가 판단할 때가 누가 했느냐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연기하자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가 우리 정부 응원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위에 세 차례 회담을 통해서 조정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뭐 제가 그 전의 상황이나 이거는 제가 잘 확실하게 잘 모르겠고 분명한 것은 작년에 그 아시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저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하고 같이 그 얘기를 나눴고 그 이후에 SCM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 합참 그리고 연합사 그리고 인도태평양사 미 합참 그 다음에 미 국방당국과 우리 국방당국 거기까지 계속해서 논의를 해오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협정을 확인되는군요. 자, 그러면은 한미연합훈련 조정하면은 비핵화를 외교적 목표가 달성된다고 이렇게 보도를 냈어요. 스프리트 아시죠? 스프리트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비핵화를 제가 묻는 말이에요. 스프리트 알고 있습니다. 스프리트 훈련을 중단했는데 북한 핵 개발 의제 꺾였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재개했다가 북한이 핵 개발한 이유가 우리 연합훈련 때문입니까? 또 지대했던지 간에 앞으로 그런 남북 간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군사적인 긴장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적인 결정도 하고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연합훈련을 축소 조정한다 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강해진다 생각해서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고 틀린 인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고 다시 평화 체제로 이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지금 합참 잘하고 있는 거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유엔 제재에 따르는 환적 감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환적 관리를 잡아낸 것을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 합참은 잘하고 있는 것이 그거 한 가지만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런 군사적인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한번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 작전에 관계된 부분은 관련되는 그런 동맹국들
또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그런 국제관계에 있어서 모든 틀을 유지하면서 지금 정상적으로 다 잘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런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더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북한 눈치 때문에 공개 못하고 있죠. 장관님, 앞선 동료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핵 확산을 수평적 확산할 때는 해상 공지를 통해서라도 차단한다고 했죠. 그 가정 상황하고 대답했죠.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럼 만일에 핵 확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방기하겠다. 해상 공세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해상공세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토끼 뒤집은 겁니다. 해상 봉쇄하려면 북한의 의논하고 북한에 물어봐야 돼요.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에 따라서. 그래서 두 번째 번 해상 봉쇄는 물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군사 합의서에 주요 내용이 잘못된 폐기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북한 군사 합의서가 군사력 증강과 대규모 군사 훈련, 해상 봉쇄 같은 부분을 남북한이 의논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하도록. 그 부분은 잘못되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군사 합의서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그런 신뢰 구축 관계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비핵화 단계라든지 경합 체제를 구축하고 신뢰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저희는 저희 할 바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합참 전략본부장을 내임했죠. 네, 그때 북한에 비행기에 매설된 목함기가 터져서 우리 군이 다쳤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 했다고 생각합니까? 북한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때 남북한이 보이콧 군사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일부까지 기억납니까? 지금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북한 약속 지켰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고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도발 행위가 없어지도록 현재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는 국민들은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